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름다운 동행 코로도 오픈데이 진행을 맡은 TVN 한국교통방송의 아나운서 홍태혁입니다. 자, 오늘 행사는 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단 발전을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행사에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직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잠시 뒤에 여러분의 궁금함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요, 의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이곳은 원주 공단본부 2층에 있는 코로드 카페 옆 휴게 공간인데요. 직원 여러분들도 이 카페에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로나 오픈데이 행사를 함께 하실 제 이사장님, 이주민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로교통공단 가족 여러분, 이사장입니다. 실록을 재촉하는 또 5월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는 4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181분, 180여 분, 190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업자들 외에는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직접 이사장님이 제의를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도 혈액이 잘 순환이 돼야 건강하듯이 조직도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도 수평적 또 쌍방향 의사소통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그 수평적 또 쌍방향 의사소통에다가 실시간 의사소통이 더 붙여져서 우리 공단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 지방 조직을 많이 다니고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간 경영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5월부터는 지방 현장에 내려가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틈틈이 이런 코로드 TV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실시간 채팅으로도 그런 반영들이 있습니다. 김미란 님도 새로운 시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다들 반갑다는 인사도 나눠주셨고요. 참고로 해피바이러스님 고맙습니다. 홍하나 목소리 짱.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 편안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이사장님 외에도 임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가볍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우리 직원분들이 이사장님께 직접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카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준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는 시간 바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감사는 예방감사와 실지감사 그리고 사후조치 및 개선 부문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본연의 기능인 실지감사의 최근 컨설팅 도입 등으로 예방적 기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처리와 제도 개선 기능 강화를 제언드립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조직별로 중복 지적되는 사항들, 그리고 지적되었음에도 사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와 함께 감사가 한 틈을 이뤄 종결적인 사후조치와 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드백이 되면 보다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방적 기능 강화와 사후 처리 또 제도 개선 기능 강화를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현재 공단의 감사 운영 방향과도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와서 이제 종합감사 결과도 보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사후 처리는 보니까 이제 수감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안을 도출을 하고요. 또 수감부서의 그 부서의 개선안을 요구를 하죠. 그럼 요구를 하면 개선을 해서 그걸 또 감사부서에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이행력을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도 챙기고요. 뭐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또 보고도 하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약 분야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그러거든요. 또 사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 그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자와 직원 간 관행적 부조리 타파를 통한 청렴한 공단 조성이라는 주요 내용인데요. 2019년,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연속 D등급 타파를 위해 처장, 조직장, 부서장 등 관리자의 점심 식사 시 업무용 관용차의 사적 활용, 퇴근 전 업무 시간에 체력 단련장 이용,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전파 시국에도 청사 내에서 직원 여럿이 음주 회식 모임 등의 관행적인 부조리를 타파하고 6개월 동안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1,3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업무 개선한 직원에 대해 지방 조직장이 관련 법과 규정도 잘 모르고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놓고 나무라는 갑질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행동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혈연, 지연 등 아는 사람 응시자 끼워 넣기와 부서장 전출에 대한 전별금을 객출해서 지급하는 등의 관행적인 부조리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제가 접하고 나서 많이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업무용 관용차를 사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업무 시간에 체력 단련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사내에서 직원들이 음주를 한다. 또 갑질, 또 채용에 있어서 혈연, 지연 등 아는 사람 응시자 끼워넣기, 전별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런가요?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사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 위주로 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이런 그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상담에 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신고로 인해서 신고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건 철저히 이사장이 약속을 하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는 우리 공단의 규정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과연 맞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단에 이제 임직원 행동 규칙 또 회계처에서 내려간 이제 지시에 따르면
사적 용무 절대 사용 금지. 뭐 이거는 공단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사용이고요. 휴일 및 공휴일 업무용 차량 운행 금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 아주 특이한 게 지방 조직장 출퇴근 어떤 이용 거리에 제한을 두면서 지방 조직장이 출퇴근할 때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는 출퇴근 시에는 아무리 그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좀 더 강화되어 있어서 직무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괜찮겠죠. 근데 직무와 상관없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공단의 규정과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검토를 좀 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윤리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규정 개정 및 또 이런 어떤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요구 사항에 우리 공단이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도 정비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는데 목이 메이시면 예,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가끔씩 목 축이시면서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편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아말파이 코스트님 일부 문제인 것 같네요. 전별금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탕수수님 일부의 문제일 듯 그리고 김미라님은 이사장님 오시고 조금씩 공단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시면서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부의 문제라도 그것이 문제라면 고쳐야 되겠죠. 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무기명 소통의 창구인 응답하라 코로드, 이른바 저희가 짧게 줄여서 응코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드 공감톡으로 바뀐 현재까지 노조, 이 글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이걸 좀 풀어서 직원 간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예, 기본적으로 우리 공감톡은 우리 공단의 모든 가족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그 소통의 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공감톡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공단에 와서 2달밖에 안 된 사람으로서 공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첫 인상이 조금 이렇게 뭔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부서 간에 또 그 연령대별로 또 그 계층 간에 약간의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좀 화합이 안 된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사장으로서 걱정스럽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 공감톡에 뭐 노조와 관련된 사항 이런 것도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공감톡이 있고 노동조합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공단 전체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주로 이제 공감톡, 그다음에 노조와 관련돼서 우리 조합원들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은 노동조합 게시판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공감톡이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많은 의견들을 또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주신 채팅창에 의견 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추후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규정 개정 사전 예고제는 법률 개정 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듯 내부 규정의 개정 시 사전 예고 7일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한번 담당자와 주무부서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제도입니다. 정보는 독점이 되면 권력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은 규정 개정 시 이사회를 통과해 개정이 완료돼서 시행될 때
직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물론 사전 절차로 과반 노조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이 개별 직원들에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공단 경영과 발전을 위해 사전 예고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사전 예고제 도입입니다. 규정 개정 사전 예고제. 현재 우리 공단은 규정관리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홈페이지 등의 사전 예고를 진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따른 모든 규정의 재정이나 개정 또 폐지 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고제 도입은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공단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 역시 있죠. 왜냐하면 어떤 절차가 더해짐으로써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보통의 어떤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규정 제정이나 개정 폐지할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고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규정의 공개는 뭐 저희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예외 대상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 또 감독, 감사, 심사, 평가 관련 규정, 보안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개될 경우에 어떤 공익이나 또 보안에 현저한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 사유로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다든지 할 때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를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규정 개정을 할 때 우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고제가 좀 확대 운영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방에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훨씬 늘었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330여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채팅창에 보면 하루님 말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예. 탱크 사단장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스팡님은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 의견 주십시오.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 다음 질문은 5번째 질문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저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조경 관련 자격증 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조경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도 실무직 자격증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조사는 실시했고 어떤 이유로 조경 관련 자격증은 제외됐는지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환경관리 실무직 입사 시험에도 우대 조건으로 있는데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업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예, 조경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자격증 수당을 못 받으셔서 예. 자격증 수당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 실무직은 직무급 대상자죠.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청산의 환경관리를 열심히 잘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채용 조건에는 우대 조건으로는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환경관리 실무직이 우리 공단에 현실상 지금 현재 조경 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어떻게 자격증 수당과 연관시켜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자격 수당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연말에 가면 인건비가 남는다든지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격증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환경관리 실무직의 조경 관련 자격증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면요.
코로나19로부터 아이와 엄마를 지킬 수 있도록 임산부 재택근무제를 고려해 주세요.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들이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 한 달에 4차례 이상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임산부 스스로 소리를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임산부만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임산부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서의 분위기와 문화 조성을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내용인데요. 특히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네요. 임신부는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취약한 그런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우리 공단에서도 임신부는 재택근무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시행하라고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임신부의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요. 특히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신부를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에 좀 앞장서고 우리 직원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기간 전체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재 12명의 임신부가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제도는 다른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는데요. 오히려 근로기준법보다 저희가 더 폭넓게 임신부를 배려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는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질문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직종 이동 제한을 좀 풀어주세요. 규정에는 없지만 현재 타 본부로 옮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사업본부에 보고하고 이사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실제 전보로 이어지는 일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보 제한도 풀린 직원들을 영원히 한 직종으로 묶어놓는 것은 공단 발전과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은 제한이 정말 불가피한 일이라면 직종 변경, 이동 금지를 규정으로 만들어서 특정 직원과 특정 본부 소속 직원만 이동하고 있는 불공평한 현재 상황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 직종 이동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입니다. 네. 우리 신규 직원의 경우는 전보 제한 기간이 5년이죠. 요것을 제외, 신규 직원에 대한 5년간 전보 제한 외에는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본부라 하더라도 서로 이동이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했더니 지난 그 상반기 전보 인사 때 방송교육본부를 제외하고는 사업본부 내 이동이 약 50%, 사업본부 간 교류가 약 5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기획본부는 이제 사업본부 간의 교류 현황이 경영기획에는 72%, 안전파트는 57%, 연구는 50%, 면허는 45%. 다만 이제 교육이 37%, 방송이 27% 낮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아예 이렇게 정보를 제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다른 본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이 좀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소통의 시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가시나요? 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게시판에 익명이냐 실명이냐에 따라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름이나 그 별명을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 자체가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모든 직원이 느끼고 있을 듯 하네요. 공단 파이팅입니다. 응원의 채팅 댓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공채 입사자 중에서 소위 잘 나가는 1급, 2급 고속 승진자들 사이에 혈연, 지연, 학연 등 연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들 사이에 2년 간격으로 자리 돌려막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채라도 그 당시에 경찰 및 공단 고위직 아는 사람을 통한 특채가 있었다는 것은 동기들 사이엔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입사해서 더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여 현재도 이러한 부당한 인사 행태가 진행되고 있으면 서둘러 강력히 바로잡아야 우리 공단이 국민 앞에 바로 설 겁니다. 뿌리 깊은 인사 관행을 좀 타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예, 그간 우리 공단의 채용 이력을 보면 1994년도에 247명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앞전까지는 매년 평균 한 42명 정도가 채용이 됐는데 갑자기 247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25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1급에서 4급까지 아주 분포가 돼 있는 거죠. 예. 또 비슷하게 2011년도에도 263명이 또 대규모로 입사를 하셨어요. 요때 전후해서는 보통 채용 인원이 한 매년 16명 정도였는데 엄청 많이 늘은 거죠. 근데 이때 2011년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중간 관리자로 있고요. 그러니까 94년 말씀하신 94년이나 2011년도는 워낙 그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단의 그 주력 세대가 돼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들어온 근무 연수를 따져보면 중간 관리자 또는 그 상위 직급에 많이 계신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승진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공단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공채 기수로 하면 어떤 특제 공채 기수가 너무 뭐 독점한다 뭐 이런 어떤 그 벽을 쌓는 뭐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좀 화합을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질문 중에 임신부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험장은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군으로 재택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임신부 남편도 근무 여건 개선에 좀 포함해 주세요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의 규정에 맞는 순환근무를 통한 청렴도 향상 제안 내용인데요. 좀 질문이 길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승진 인사와 전보 인사에 대해 가장 불신이 크고 공단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아서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타 기관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지방 간의 승진 격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장 및 부서장, 전보 인사에 있어서 근무지 최대 근무 연수가 조직장은 2년, 부서장 3년으로 인사 규정에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겨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직 생활에 인간미가 없어서는 너무 딱딱해서 6개월 뒤 임금 피크나 공로 연수에 들어가셔서 6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정도는 나름 공감합니다. 헌데 제 주변의 부서장의 경우 4년 4개월째 한 부서의 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관리자의 근무지 최대 근무 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규정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첫 번째 제안의 연장선에서 관리 직원의 최대 연수가 다해 타 지역이나 본부로 전출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직을 내려놓고는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 2년 뒤에는 다시 그 자리 부서장이나 조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사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공정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타 본부로 전출하지 않은 보직자들은 최대 근무 연수 동안은 보직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일반 직원들이 이 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이나마 청렴해지는구나 하고
인식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리자의 규정에 맞는 순환근무를 통한 청렴도 향상이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근무지 최대 근무 연수가 조직장은 2년, 부서장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특별한 아주 사유가 없는 이상 없는 이상 그 기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진짜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최대 근무 연수를 지나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임금 피크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제 임금 피크제를 앞두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최소화되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보직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그러고 있다가 6개월이나 또 한 1년, 2년 사이에 지나면 다시 그 보직을 받는 뭐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타 지역으로 옮겨갈 그럴 경우라고 하면 옮겨가는 것이 맞고 어떤 여러 가지 가정 사정이라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보직 본인이 이제 보직 유지에 대한 어떤 뭐 권리라든지 아니면 그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이후에도 부서장이나 조직장 보직을 안 맞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그런 그 원칙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조직이나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자근로계약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이 종이화된 근로계약 체결로 근로계약서의 관리는 물론이고 인력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방 조직에서 채용되는 임시 고용원들의 경우 본부 단위에서는 인력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전자근로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문과 근로계약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올바로, 통경 등 ERP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한다면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근로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구축,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인력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아름다운 동해 제1차 코로드 오픈데이 시작한 지 이제 30여 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좀 몸 좀 풀어보시고 목도 좀 축이시면서 천천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있는 댓글창에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태블릿, 지금 모니터에 비치는 태블릿 PC 협찬인가요? 네, 요즘에 QR코드 찍을 태블릿을 구하느라 고생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시험장 쪽이 아닐까? 교육장이나 시험장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협찬이 아닙니다, 역시. 네, 협찬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걸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또 모자라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 조직 대부분이 사택 부족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택이 아예 없기도 하고 있어도 직급이 낮은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은 사택 부족으로 인해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적은 월급으로 월세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문제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전보, 이직 등을 고려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사택 부족 상황 개선을 위해 사택 추가 계약을 위한 예산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조직장님들 사택도 쉐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택 부족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의 주거복지를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해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택 문제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절대적으로 사택의 숫자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택 관리 규칙에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뭐첫 번째 해당 조직 근무 경력, 공단 근무 경력, 그러니까 근무 경력이 오래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특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택이 제공될 그런 여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택을 늘려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우리 공단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정부의 그 사택 관사 운영 지침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의치는 않은 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공무원들의 그 관사 사택 운영을 점차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장소적으로 진짜 오지이거나 예를 들어서 낙도라든지요, 섬 지방이라든지 또 산간 오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고서는 사택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사택을 늘려 나가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늘려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조직장들이 갖고 있는 사택도 쉐어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쉐어도 해야 되겠고, 또 어느 방 3개짜리 아파트보다는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맞춰서 원룸 형태의 방 3개짜리로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형태로 좀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사택을 좀 더 늘려나가는 노력도 해나가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방송 쪽인데요. 교통방송 편성제작국 주말 근무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편성제작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MD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1명,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1명이 평일과 비등하게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주말 MD를 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방송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 출근이 불가피합니다. 이 비정기적인 공휴일 근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정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주말 근무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 방송사는 주말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 휴일은 당연한 상황인데요. 평일 하루는 대체 휴일을 지정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본인의 프로그램, 뉴스를 서로 대체하는 직원을 지정해 대체 휴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MD 근무 후 쉼 없이 근로하는 직원들이 당당하게 쉴 수 있도록 대체 휴무를 지정해 주세요라는 의견입니다. 주말에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때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보상 휴가로 대체 휴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말에 MD 근무를 함으로써 연속적인 근무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쉬지도 못하고 그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방송사는 어떻게 주말 근무를 하면 평일에 대체 휴일을 갖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쪽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MD 근무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상 휴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보상 휴가제를 좀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다만 대체 휴무 지정에 대해서는
또 소관 부서하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는 대체 휴무를 지정을 하면 이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또 업무의 과부하도 걸릴 수도 있고 수당 지급 문제 이런 것이 따르는 그런 문제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시간 채팅 댓글창에 조금 전에 사택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공단 차원에서 다른 공단처럼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전세금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합니다. 전세금 지원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사택을 원룸 형태로 변경하는 건 어떠신지요? 아까 이사장님이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시도 변화가 신선합니다. 더 나은 변화의 시작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택 부족 개선 필요합니다. 역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쪽 의견이네요. 시험장은 주축인 시험관을 젊은 직원들이 위험하다고 기피해서 고령화가 심화되어 정년퇴직으로 인해 점차로 그 수가 줄어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도 조직장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면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고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하려는 데서 공단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 공단의 기둥인 젊은 직원들이 쉬운 일만 하지 말고 어려운 시험관 업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혜택도 인센티브도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사장님. 시험관 기피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시험장에 공통된 사안인지 일부 시험장의 사례인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험장별 인력 구성을 좀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별로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장별 특성에 맞게 시험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험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한테는 이제 특정 업무 경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어떤 난이도나 업무의 중요도 이런 걸 따져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특정한 직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이나 포상이나 또는 수당이나 이런 인센티브 부분도 제가 이제 공단에 와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면허본부에서 문경시험장에 있는 운전면허 직무체험센터를 통해 갖고 우리 시험관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시험장의 직원들이 우리 시험관 인력풀에 포함돼 가지고 좀 시험관 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창 질문으로 제가 계속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도 좋지만 기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후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도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내부 고객인 직원을 위해서 OA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을 이제 저한테 뽑아서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추진.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공단이 기존의 안전 또 면허, 교육 이런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해 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하는 새로운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존의 사업과 신사업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공단의 업무가 추진돼야만이 우리 공단이 지속 경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사안인 공인검사나 교통과학장비, 위탁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사업도 꼼꼼히 살펴서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해 나가고요. 새로운 사업도 좀 우리가 많이 저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이나 데이터에 관련해서도 우리 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늦어서 이제 그 주도권을 뺏길 처지까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과 뜻을 합쳐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OA IT 시스템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그냥 계속 할까요? 저 주신 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댓글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중에 또 소통의 시간 너무 좋다고, 이 시간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가시는지 질문 좋습니다. 예. 저 역시 뭐 이런 것을 처음 이제 해보기 때문에 많이 좀 어색하고 아마 여러 가지 좀 장애라든가 어려움이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326분이 시청 중에 있고요. 아까 최고로 올랐을 때 한 370~80명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수단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이런 유튜브를 통한 이런 소통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원래 계획은 이 오픈데이는 한 달이 보통 4주인데 5주가 있는 달이 1년에 4번 있더라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요. 그래서 그때 할까 생각했는데 어떤 호응도라든가 효과를 좀 봐서 만약에 이 오픈데이가 참 좋다고 하면 뭐 매월 할 수도 있고요. 더 수시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실시간 댓글창에 통근버스 본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통근버스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통근버스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부에서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나 금요일, 월요일 출근 시간, 금요일 퇴근 시간에는 통근버스가 꽉꽉 차서 가는데 평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뭐 어떤 때는 2~3명, 그 큰 버스에 2~3명이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면서도 또 걱정되는 거는 이나마 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는 전체 직원, 많은 직원들이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소수가 그걸 누린다고 하면 뭐 공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통근버스 운영 실태를 요일별로 뭐 날짜별로 한번 전부 뽑아 보고요. 뭐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직원 중에 부산이라든지 울산, 경남 쪽에서 출퇴근한 직원이 있어서 뭐 평일날 2~3명 타고 다니는 버스를 좀 줄여서 금요일날 또는 월요일날 아침에 그 원거리에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 쪽에 있는 직원들이 뭐 최소한 대전 정도에서 아니면 뭐 대구 정도에서 이렇게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노선을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도 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도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온 게 최근에 들어온 질문이 있었는데 전세금 지원 그리고 민식이법 관련 지부 공인검사부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추후 검토를 거쳐서 결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1차 코로도 오픈데이였는데요. 함께 해주신 임원님들의 의견들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혹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바로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 아니면 오늘 코로도 오픈데이 들어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네, 면허본부장 남택화입니다. 오늘 우리 이주민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우리 공단의 상하 간의 소통의 아주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면허 담당 이사로서 우리 면허 관련 댓글이나 질문이 좀 적은 것을 보고 우리 면허 시험장 업무가 바쁘다 보니 우리 시험장 직원분들이 많이 참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들고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시험장 직원들도 폭넓게 이런 코로드 오픈데이 행사에 시청도 하고 참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또 이사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오늘 첫 번째 코로드 오픈데이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공단 가족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런 오픈데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하면서 또 느낀 점도 많고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방법도 많이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드 오픈데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뭐 제가 본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드 오픈데이 말고도 제가 제 전화번호와 또 카카오톡이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소통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태블릿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태블릿에는 여러분들 전화번호와 여러분들 카톡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꼭 이런 오픈데이 행사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뭐 질문사항, 건의사항, 뭐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카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요. 또 뭐 심지어 전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직접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리콜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를 하면서 저는 또 내심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들어오면 어떠나는 걱정도 했는데 주어진 시간에 적절히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마 다음에는 더 많은 내용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단을 걱정하고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뭐 소통이 아무리 소통해도 뭐 100% 완벽한 소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 간에 또 동료 간에 조직 간에 이런 소통이 조금은 제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감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좀 허물어져 가면서 진짜 우리 공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신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또 보고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정리해서 공지라든가 적절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아름다운 동행 코로드 오픈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옆에 함께 해주신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